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오늘 회의가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혹시 전화를 걸어서 직접 알려드릴 건가요? 아니면 카카오톡 메시지를 빠르게 보낼 건가요? 또는 업무용 메신저에 회의 3시에요 흐흐라고 이모티콘과 함께 캐주얼하게 한 줄 남기실 건가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답변이 직장 내 역학관계에 대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는 A 옵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Z세대는 B 또는 C 옵션에 크게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업들은 커뮤니케이션 교육에 수천만 원을 투자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젊은 직원들은 전화 통화를 감당할 수 없어서 말 그대로 퇴사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 직장에서 생기는 커뮤니케이션의 차이에 대해 실사례와 함께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먼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DBPI에 게재된 포괄적인 연구에서 20살부터 59살까지의 성인 640명을 분석한 결과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가 MZ세대라고 부르는 20대와 30대 초반의 집단이 40대에서 50대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의 텍스트 선호도와 전화 불안감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은 전화 오는 게 무서운 건 요즘엔 택배 말고는 반가운 벨소리가 없기 때문일까 싶은데요. 네, 연구에 따르면 사회 불안감이 높은 개인들은 전화 통화가 제어할 수 없는 통제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텍스트 채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현상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변했는지입니다. 자, 앞서 인트로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디지털투데이는 젊은 직원들이 전화 관련 스트레스로 인해 말 그대로 사직을 고려하는 사례들을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전화 통화가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고 개인의 시간과 공간을 침해하는 도구로 인식되는 추세를 대표합니다. 금속산업 관리자의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전화는 3번 울리기 전에 받아야 한다고 교육받은 52세 관리자가 전화를 걸기 전에 먼저 메시지를 보내 상대방의 시간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젊은 직원들의 반발에 직면한 상황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인지 아니면은 글로벌 변화의 일부인지 살펴볼까요? 미국에서는 2022년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가 2억 7천만 명의 사용자를 자랑하며 이는 텍스트 기반 협업 도구로의 대대적인 전환을 나타냅니다. 미국의 직장 문화는 전화 통화를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아닌 문제 해결 도구로 취급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자, 사고방식이 정말 명확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전화한다는 것이죠. 전화하면 무슨 일 터졌냐고 먼저 물어요. 마치 병원에서 직접 전화 오는 느낌이랄까요? 한편 유럽의 트렌드는 흥미로운 유사점을 보여주지만 지역적 차이가 있습니다. 왓츠앱 비즈니스는 중소기업들, 특히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엄청난 견인력을 얻었습니다. 유럽의 독특한 점은 톤 조절을 위한 정교한 이모티콘 사용입니다. 기업들이 메시지를 부드럽게 하고 친근한 고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모티콘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한국이 서구와 극명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화 통화는 예의라는 문화적 코드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매우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과 유럽인들이 디지털 우선 커뮤니케이션을 전문적 표준으로 대체로 받아들인 반면 한국은 여전히 전통적인 예의 기반 커뮤니케이션과 현대적인 효율성 중심 방법 사이에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화적 긴장감이 한국 직장에서의 세대 갈등이 서구 나라들보다 더 격렬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와닿도록 실제 사례 2가지를 통해 갈등의 모습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2019년 대형 유통업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36세 관리자와 1993년생 신입사원 사이에 일어난 갈등이었죠. 관리자가 일이 많이 밀렸는데 이것도 같이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추가 업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젊은 직원은 단도직입적으로 이건 제 업무가 아니에요. 팀장님이 배정해주신 일부터 끝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회식 자리에서도 이 직원은 운동 약속이 있어서요 라고 참석을 거부하고 일찍 떠났습니다. 관리자는 나중에 복잡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후배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팀원으로서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24년 블라인드에 올라온 것으로 더욱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마찰을 보여줍니다. 선배 직원이 이거 다 끝났어? 라고 물었을 때 네, 했는데요?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업무 완성도에 대해 폴더에 이게 다야? 라고 물었을 때 그 답변은 이게 다인데요? 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든 업무 배정에 대해 이게 뭐예요?
또는 이걸 제가 해야 하나요? 와 같은 질문이 계속 나왔다는 점입니다. 선배 직원은 2년 후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한국 직장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 붕괴를 대표합니다. 통계적 현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중앙노동관계위원회에 따르면 MZ세대 직원들과의 갈등이 전체 직장 갈등의 43.3%를 차지해 사무실 긴장의 1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려 76%의 근로자가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46.1%는 커뮤니케이션 단절로 인한 감정적 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러한 차이가 왜 이렇게 두드러지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보죠.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네이티브와 이민자의 격차입니다. LX 인터내셔널의 분석에 따르면 1981년부터 2010년 사이에 태어난 MZ세대 개인들은 출생부터 디지털 환경에 완전히 몰입해서 자란 진정한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이는 성인이 된 후 디지털 기술에 적응한 사람들인 디지털 이민자가 된 기성세대와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MZ세대 근로자들은 내용을 검토할 수 있고 수신자가 수신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메신저 기반 피드백을 선호하죠. 이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의 55.4%와 Z세대의 54.2%가 업무 관련 카카오톡 사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보고하고 있어 업무와 개인 생활 사이의 디지털 경계가 흐려졌음이 강조됩니다. 두 번째 주요 요소는 불안 회피와 정보 통제를 둘러싼 심리적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이닥의 의료 전문가들은 전화 불안이 근본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90%는 표정, 몸짓, 눈맞춤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에 의존하는데 이 모든 것이 전화 대화에서는 완전히 부재합니다. 결국 전화 통화는 100%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작동하므로 맥락 해석이 어렵고 불안 수준을 현저히 증폭시킵니다. 자, 실제로 전화 공포증은 독립적인 질환이 아니라 사회 불안 장애의 한 표현으로 전화가 본질적으로 만들어내는 사회적 상황의 회피를 나타냅니다. 전화는 표정 없이 말만 남기니까요. 마치 눈 가리고 카메라 리액션 연기하는 기분인 거죠. 그렇다면 텍스트와 직접 메시지에 대한 선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들은 특정한 심리적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즉, 전화 통화가 제공할 수 없는 시간적 유연성과 심리적 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현대 커뮤니케이션에서 감정적 톤의 전달 방식 변화입니다. 어도비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무직 근로자의 86%가 직장 메시지에서 이모티콘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81%가 이모티콘이 팀 결속력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의미 있는 것은 2022년 응답자의 56%가 이모티콘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강력한 도구 역할을 한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2021년 47%에서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모티콘 통합의 범위는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 페이스북 메신저는 매일 9억 개가 넘는 이모티콘 전용 메시지를 처리합니다. 특히 한국 사용자들은 높은 이모티콘 이해력을 보여주며 최신 이모티콘의 의미를 이해하는 비율이 96%로 글로벌 평균 76%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모티콘 없이 메시지 보내면 싸우자는 줄 알아요. 싸우는 게 아니면 나한테 삐졌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우리가 세대 갈등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개인적 성격 차이에 기반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대 갈등이라 믿었던 게 사실은 MBTI 착각인 셈이죠. 이라서 싫은 줄 알았는데 그냥 T였던 거예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20개의 서로 다른 연구에 걸쳐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메타 분석을 실시했는데 그들의 발견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연구 결과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업무 태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연구는 개인들이 서로 다른 필요, 관심사, 선호도, 강점을 바탕으로 경력을 쌓지만 연령이나 세대에 따른 업무 태도의 주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세대 갈등 이론의 전체 기반에 도전하며 연령 기반 직장 차이에 대한 우리의 가정이 극적으로 과장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러 분야의 리서치는 개인적 성격 차이가 직장 커뮤니케이션 갈등의 진정한 원인임을 지적합니다. 고든 올포트의 성격 이론은 모든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개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관계 갈등은 일반적으로 인구 통계학적 범주보다는 이러한 성격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관계 연구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데요. 사람들이 결혼이나 우정에서의 결별을 설명할 때 압도적인 다수가 성격 불일치를 주된 이유로 꼽습니다. 직장 데이터도 이러한 개인 중심적 설명을 뒷받침합니다. 주요 구인 플랫폼에 따르면은 직원의 81%가 사람과 관계를 퇴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꼽으며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71.8%로
업무 관련 스트레스 28.2%를 훨씬 앞선다고 합니다. 어도비의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의 71%가 이모티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동료에게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했지만, 이러한 선호도는 같은 연령대 내에서도 개인마다 극적으로 다릅니다. 이를 종합해서 생각해보자면 결국 문제는 세대가 아니라 성격인데요. 꼰대가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를 못 참는 분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업무 커뮤니케이션에서 전화 통화를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메시지를 선호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에서 오해를 받은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경험을 함께 공유해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도 알차고 흥미로운 분석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